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했죠. 김은경 위원장이 거기서 개인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13살, 3살짜리 아들을 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는 48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시고 68세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자, 김은경 위원장이 나흘 만에 사과를 대한노인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굉장히 기는데 개인사까지 저희가 뭐 몰라도 되는 개인사까지 저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이제 어떻게든 뭐 워낙에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아마 이제 개인사를 가지고 감정에 호소해서 좀 이게 본인은 항상 어른을 공경해왔다 이런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로 보이는데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다 해서 이게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노인 폄하 발언은 과거에 정동영 의장 있잖아요. 이분은 투표권을 뺏자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을 좀 쉬시라고 했죠.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아예 투표권을 여명 남아있는 수명에 따라 줄이자. 뺏어버리는 거죠. 아주 이게 부적절한 반응이다. 따라서 저는 그 발언하고 이 개인사는 무관한데 왜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개인사를 나열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개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벌써 이게 제가 자세하게 언급 안 하겠지만 가족들 이런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게 글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시부모를 제대로 이게 공경하고 모셨는지 이런 걸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봐요.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이제 찾아갔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휴가가 이제 오늘까지인데 휴가가 끝난 다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간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김은경 위원장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또 사과가 아닌 듯한 또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뭐 개인사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 중에 노인 회장 분께서 그 잘못을 질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그 판넬 형식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을 또 가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잘못을 별도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사과의 진정성도 조금 예, 저 희석되는 화면에 거 있는 저 아니냐.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저도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예. 전직 의원으로서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폭행 행위와 또 연루됐던 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뭐 혁신위원들 이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노인분들께 또 연로하신 분들께 100번, 1000번 사죄드리고 고개 숙여도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노인회장은 그러더라고요. 워낙 지금 어르신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NS에 이렇게 폭력이다. 이게 올바른 처신인가? 또 사과하러 오신 분에게 과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민영배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서 과거에 이 노인회장이 여당, 한나라당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또 과거에 또 얘기를 또 합니다. 퍼포먼스라고 해도 폭력은 최악의 수고. 과거에 이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폭행 사진을 14, 15, 16대 3선 국회의원인데 저희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네 못 받네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뭐 2002년에 2월 달에 뭐 공천에서 탈락한 적도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저런 사람이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또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 앞서 말씀드렸다고 싶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당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머리를 숙였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휴가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쯤 사과를 하러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온다고 측근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근데 과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 이런 여러 논란, 또 혁신위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과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이게 진정 어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말로만 이게 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죠. 저는 결국은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도 어르신들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본인이 생색나고 이런 데는 몽골 기병보다 더 빨라요.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압수수색할 때 안 가도 되는 걸 현장에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과는 이렇게 느립니까? 이게 휴가 뒤에 숨을 일입니까? 저는 휴가 중이라도 정말 이렇게 사과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휴가 끝나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당이 엄청나게 국민적 비난에 휩싸여 있는데 만약에 휴가 보면 그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타이밍을 계속 이게 실기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혁신위가 만약에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결될 경우에 혁신안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당내에서는 또 뭐 비대위를 세워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까 봐 혁신위를 또 중간에 또 끊을 수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한 이후에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혁신위원들이 나서서 김호일 노인위원장을 공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 그 비난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혁신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그 김호일 회장에 대한 행동을 고리를 걸어서 우리는 이제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이 논란을 종결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이 꼼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면피하기 위해서 혁신위 카드를 들고 나와서 혁신을 하는 척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그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또 전당대회 논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소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인 논란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악수를 두게 되는데 꼼수를 부리다 보면 이런 논란을 자초한다. 어쨌든 이 논란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위기의 8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